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그래도 조금 홀가분하게 시장이 상승을 좀 하니까 조금은 좋은 기분으로 종목들 찾아보고 업종 찾아볼 텐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선정해 주신 돈 되는 섹터 어떤 걸 골라주셨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은 SK하이닉스 이제 D-Day입니다.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나스닥의 상장, 오늘 밤에 아마 최태원 회장이 나스닥 시장에서 종을 울리겠죠. 오프닝 벨을 울리겠는데 그런 축포가 터질지 일단은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 밤에 과연 SK하이닉스 ADR 어느 정도 올라갈지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자, 위원님, 자,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결국엔 ADR에서 번 돈은 국내에서 캐펙스 투자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게 이미 얘기가 나왔죠. 네네. 확실하게 이제 ADR 상장 통해서 ADR 상장이 아니라 ADS 상장이 실질적으로 맞는 단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밸류체인과 관련된 이 흔히 얘기하는 소부장 네. 기업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주목을 받았으면 하이닉스 밸류체인 소부장 ETF도 따로 있죠,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SK 하이닉스 쪽에서 매출이 높구나라는 걸 여러분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죠. 일단 오늘은 일단 주인공이 하이닉스가 돼야 되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삼성전자가 주인공 자리를 좀 약간 네. 뺏어간 듯한 느낌이 좀 있긴 하죠.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정리를 좀 하면 사실 이 하이닉스가 ADR 상장으로 인해서 이런 공모한 자금으로 조달을 됐을 때 이게 이제 소부장까지 내려오려면 사실 시간이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주식은 숫자보다도 기대감이 더 중요할 때가 있긴 하니까 그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당장 하이닉스 이제 증설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청주의 이제 M15X 이제 청주는 앞에 M이 붙죠. 이제 15, 그다음에 X는 이제 기존의 15 공장을 익스텐드 늘렸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용인은 이제 앞에 Y가 붙죠. 삼성의 P가 붙으면 평택이라는 뜻이고, 이 용인은 이제 첫 번째 공장 하이닉스 올라가고 있죠. 삼성전자는 아직 용인 쪽에서 첫 삽도 못 두긴 했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이제 팹이 증설되고 신설도 되기 때문에 어떤 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특히 좀 약간 삼성보다는 어떤 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하이닉스 쪽을 한번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이닉스 밸류체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ETF 소부장도 따로 있다니까 그것도 시청자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관련된 기업들 리스트가 뭐가 있는지. 자, 그러면 종목은 위원님이 몇 개 좀 더 셀렉을 해주시죠.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소부장 중에 아마 이 종목보다 주가 많이 오른 기업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VM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밸류체인 ETF 내에서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VM이에요. 이유는 다른 게 없겠죠. 이제 하이닉스 쪽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죠. 일단 우리나라 전공정 기업들을 쫙 리스트를 뽑아서 27년도에 올해 대비해서 어떤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성장할 것 같은가라는 분석 자료가 있었었는데 우리가 보통 전공정 하면은 이제 VM도 마찬가지고요. 원익은 전공정, 후공정 다 하니까 테스, PSK 이런 전공정을 대표하는 장비사들 중에 VM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죠. 27년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일단 VM은 우리가 보통 어떤 타이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초, 최고, 유일 이런 타이틀이 있는데 VM이 갖고 있는 타이틀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공정 식각 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다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죠. 전공정 장비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면은 그동안 뭘 썼냐 이제 미국이나 일본 장비들 좀 썼죠. 주요 고객은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식각 장비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VM이 하는 폴리실리콘 식각, 메탈 식각, 그다음에 옥사이드 식각이 있는데 이 옥사이드 식각이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고 기술이고 이제 장비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그 VM의 어떤 27년도 성장을 견인하는 게 이제 옥사이드 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분기 실적이 그러면은 소부장 중에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하고 27년도에 가장 많이 성장을 할 거라고 하는데 1분기 실적은 얼마만큼 나왔는데 네.
일단 전년 동기 대비로 매출 한 40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500%가 나왔는데 좀 약간 기저효과가 있죠. 그 부분 좀 약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나간 실적 말고 이제 2분기 나올 실적 같은 경우는 일단 전년도 대비해서 620% 매출 기준, 이제 영업이익은 300% 내외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점 빼고는 사실 이게 흠을 잡을 게 거의 없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뭐 하이닉스 하면 사실 또 이 기업 빼놓으면 서운하죠. 한미반도체를 좀 준비했는데 한미반도체 오늘 오르긴 했습니다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까지 빠졌어요. 그 유명한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 하이닉스 팔고 반도체 소부장을 사고 있다라는 분석이 어제 나왔었는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 5등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40만 원 돌파한 후에 20만 원이 깨졌으니까 사실 너무 많이 빠졌죠. 뭐 TC본도 빼면은 사실 뭐 한미반도체 얘기할 거리가 없긴 합니다만 최근에 하나세미텍이랑 이 한미반도체가 TC본도 특허 갖고 이제 민사 소송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이게 소송이 좀 깊어지고 있죠. 어느 쪽에 이길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걸 또 지켜보는 것도 한 가지 좀 약간 재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TC 본도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좀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하이브리드 본도 전용 공장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한미반도체의 행보 중에 가장 미래를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한미반도체는 이제 뭐 붙이는 거 이제 본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HBM만 이제 붙이다 보니까 좀 약간 뭔가 시장을 공략을 더 공략할 게 없을까라고 해서 파운드리나 후공정 쪽으로 2.5D로 이제 진출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한마디로 패키징 시장을 공략하겠다. 패키징도 다 붙이는 거죠.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미반도체 실적을 또 주가를 한 대 한 개 좀 레벨 시켜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상당히 완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에 있는 VM과 그리고 한미반도체 대표적인 두 종목을 알려드렸고, 그러면 뭐 이 안에 많은 뭐 기업들이 있겠지만 이 안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LTC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재, 부품, 장비. 네. 이제 LTC는 거기에서 부품만 빼고 소재와 장비를 두 개 다 하는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는 이제 기업이죠. 그럼 LTC가 왜 하이닉스 밸류체인에서 일단은 뭐 최선호주를 픽을 했냐 하면 일단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시장의 다른 여타의 소부장 기업들 대비해서 물론 LTC도 빠졌죠. 근데 가장 좀 덜 빠졌다라는 부분들의 어떤 점수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LTC는 앞서 얘기했듯이 소재, 장비 두 개를 하는 기업인데 소재 쪽 먼저 말씀드리면 고선택 비인산을 하이닉스에 독점 납품한다. 그럼 고선택 비인산은 어디에 쓰이고 무엇이냐면 하이닉스 낸드 300단 이상의 식각을 쓸 때 이제 고선택 비인산을 LTC 자회사인 LTC AM이 일단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고선택 비인산, 이제 고선택 높은 수준으로 선택을 한다. 회로를 그릴 때 회로 바깥 부분을 식각으로 이제 깎아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내에서 또 좋은 부분 세정 부분이죠. 세정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기업이 굉장히 좀 많죠. 뭐 제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하이닉스 쪽에 세정 장비를 거의 90% 이상 독점을 했던 무진전자가 뭐 좀 약간 사건이 있어서 하이닉스에서 아웃이 됐다가 다시 들어갔죠. LCT가 인수를 해서 지금은 과거보다는 좀 약간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무진전자에서 LS2로 이름을 바꿨고 LTC 자회사죠. 작년에 상장을 한다 안 한다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지금 현재는 한 40% 정도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추정치가 사실 그 올해 연간 추정치가 나오긴 했는데 매출액이 올해 이제 6천억, 영업이익이 이제 950억이 나올 거란 추정치가 나왔는데 네. 1분기에 매출 1천억, 영업이익 180억 나왔거든요. 그럼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모멘텀이 커진다는 소리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봤을 때는 올해 영업이익이 950억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퍼가 한 뭐 6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한번 많은 점수를 부여를 해봤고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오늘 이제 반등 분위기니까 사실 뭐 종목 자체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오늘 그냥 전반적으로 시장 따라서 다 올라가죠.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3만 5천 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TC를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어요. 소재와 장비를 같이 하는 업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SK 하이닉스의 또 밸류 체인에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으로 또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그러면서 저평가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LTC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반도체 그 안에서도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는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2분기 실적 수혜주, 실적이 잘 나올 또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그런 업종을 찾아야 할 텐데 어떤 업종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 네, 사실 우리가 2분기 실적을 기대를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좀 얻었죠. 사실 네. 실적 발표라는 것은 지금은 정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이 별로 없죠. 과거에는 이제 실적이 좋은 것들을 미리 알고 있던 어떤 수급 주체들도 있었죠. 네. 지금은 이제 실적 발표는 이제 시장에서 알려진 실적을 좀 확인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성 나르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하루짜리 상승을 그칠 가능성이 높죠. 이제 3분기 실적을 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개막이 됐으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어떤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높아진 기업들만 제가 통계를 좀 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APR을 먼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기준 이제 상한가를 가면은 이제 최고가가 될 정도로 일단 30% 정도 마이너스가 났다가 오늘 반등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APR 뭐 시장에서 당연히 실적하면 화장품에서 이제 APR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2분기에 이제 미국 매출이 250%가 성장을 했다. 여기서 또 최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분기 최대 실적이 이번 분기에 2분기에 나올 예정이죠. 일단은 2분기 매출이 지난해 이제 7,200억이 넘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이제 살짝 더 넘어갈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또 나옵니다.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기대치입니다. 기대치. 시장 기대치보다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APR이 가장 노력하는 게 이제 오프라인 쪽의 어떤 매장을 늘리는 거죠. 이제 뭐 얼타뷰티, 뭐 타겟, 뭐 코스트코, 월마트 이걸 다 이제 예정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9,000개가 넘는 오프라인 매장을 미국에서 일단은 차지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뭐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을 좋게 차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2분기는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7,200억보다 조금 높은 7,600억, 영업이익은 일단 1,800억 정도를 전망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보다 더 오른 기업으로 유명한 신세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백화점, 신세계, 롯데, 현대 보고 있는데 지금 현대는 좀 약간 리포트들이 보수적으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세계는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위쪽 방에 조금 더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 백화점이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이죠. 이제 환율이 워낙에 이제 고환율, 원화가 약세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백화점을 와서 일단은 그 명품 소비를 엄청 많이 한다는 부분들, 외국인들 카드 월간 소비액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이 넘었다는 부분들, 일단은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위쪽 방향 그래도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백화점이고 그 중에서 신세계를 한번 좀 준비를 했고요. 2분기 예상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98% 상향을 일단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신세계와 그리고 APR 두 종목을 살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3분기까지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한 실적 개선 어떤 거 좋을까요? 2분기를 포함해서 이제 하반기까지 좋을 네. 종목군들 제가 이제 싹 다 정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셀트리온이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좀 준비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일단 여러분들 셀트리온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뭐 포털에 검색 많이 해보시면 아마 실적 관련된 뉴스가 도배가 돼 있는 상황이죠. 고수익 제품군들이 이제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 어디서 많이 팔리냐면 유럽에서 많이 팔린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치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2분기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5%, 영업이익은 77%. 근데 주가는 올랐느냐?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역대 최고 수치, 여기서 또 최고라는 수치가 좀 나와주고 있고 일단은 매출이 1조 3천억, 영업이익이 4,300억. 자, 이제 수급만 좀만 붙어주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뭐 1년, 뭐 상반기 때 뭐 170조를 팔았네, 178조는 팔았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이 지분 계속 늘리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뭔가 시장에서 좀 주가를 폭발시킬 수 있는 좀 발화점이 하나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사실 외국인 수급과 같이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이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이제 최대 어떤 호재는 다른 게 아니죠. 이제 오리지널 약품들의 특허가 만료가 되는 오리지널 약이 많이 나올수록 바이오시밀러는 좋아지죠. 일단은 올해랑 내년에 또 특허 만료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적인 전략은 일단은 뭐 부담이 없는 가격대입니다. 지금 조금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거의 횡보하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전후,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6만 5천 원을 한번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뭐 2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고 하반기에도 더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매수했는데 주가는 안 가고 있어요. 자, 과연 어떤 트리거가 나타나면서 반등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